자, 이번 세션 여러분들 빅데이터의 시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전반적 이해 이제 첫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자시에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뒤에서도 다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설명들을 이제 간략한 설명들을 이번 차시에 좀 드리고 이번 차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뒤에 차시까지 해서 많은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등장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실 텐데요. 여러분 빅데이터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고 있는 그 키워드 자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가 그럼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것을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 이제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ICT의 인프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이제 어떻게 돼요? 인프라 자체가 좀 더 어떻게 돼요? 고도화되고 빨라지고 또는 성숙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니즈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공급 체계와 어떻게 돼요?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이 기대 자체가 점차 더 어떻게 돼요? 나오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빅데이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기업은 어떻게 돼요? 이미 축적된 자산 데이터가 있겠죠. 예를 들면 고객에 대한 데이터, 매출에 대한 데이터, 생산에 대한 데이터, 판매에 대한 데이터, 또는 마케팅 데이터. 그래서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 다양한 어떤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 외에도 어떻게 돼요? 외부 데이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내부의 데이터 외에 외부 데이터가 있겠죠. 외부 데이터인 SNS. 소셜 네트워크, 이 서비스에 기반한 대규모의 어떤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 내부 데이터하고 외부 데이터를 어떻게 돼요?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돼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혁신과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특징적으로 중요한 것 자체는 바로 뭐냐면 이런 빅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새로운 어떤 ICT에 대한 투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제 기업에 계신다 또는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ERP라는 시스템을 지금 다 도입해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SAP가 되었던 또는 오라클이 되었던 또는 더존이 되었던 이런 ERP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초창기에는 ERP를 A라는 기업만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하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경쟁 우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차별화된 어떤 전략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ERP라고 하는 것이 웬만한 기업들은 다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IT 또는 ICT에 대한 어떤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한다고 해서 새로운 혁신이라든지 어떤 성장이라든지 이런 발판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데이터를 어떻게 돼요? 잘 활용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이 바로 이제 데이터 마이닝. 또 다른 말로는 정형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외부 데이터, 이게 비정형이겠죠. 이런 어떻게 돼? 비정형 데이터들이 많이 생성되면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결국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혁신이라든지 기회를 포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 원유로서 중요한 어떤 IC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뒤에서도 다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자체가 새롭게 어떻게 돼요? 21세기에서는 원유의 어떤 역할을 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중동이라는 국가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 부를 많이 이루고 있고 어떤 세계 시장의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을 약간 어떻게 돼요?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를 창출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 자체가 바로 뭐예요? 이 석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1세기에서 어떻게 원유 데이터라고 하는 자체는 21세기에서 어떻게 새로운 어떤 원유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IDC에 따르면 향후 빅데이터의 시장과 빅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점차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그런 어떤 트렌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ENC하고 IDC에 따르면 전 세계 어떤 데이터의 양은 2013년에는요 4.4G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20년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44조의 어떤 기가바이트에 달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어떤 10년 사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어떤 이 디지털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는 현상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또는 뭐 인스타그램 또는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또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언제 많이 활용했어요? 물론 블로그로 하는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고 뭐 카페라든지 이런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것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국내에도. 근데 어떻게 돼요? 페이스북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제 싸이월드 혹시 활용해 보셨나요? 싸이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다모임이라든지 이런 그 커뮤니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SNS의 유형이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지만 스마트폰에 어떻게 돼요? 등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면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이런 것들 또는 최근에 인스타그램도 많이 활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데이터 양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폭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폰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폰을 보여드리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라고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최근에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좀 나와요. 이거 보시게 되면 뭐 58분 전도 있고요. 최근에 뭐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시간대별로 이거 어떻게 돼요? 막 이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어떤 이런 유형의 데이터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7년 전 세계적으로 생성된 디지털 정보량이 사용 가능한 어떤 저장 공간을 이제 어떻게 돼요?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관리해야 될 정보량 자체가 어떻게 돼요? 2007년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약 50배 이상 급증을 할 거라고 하는 거고 10배 이상의 많은 서버 자체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어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어떤 저장 및 처리 또는 비용이 자체가 전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SNS의 어떤 서비스 확대 등으로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막대한 어떤 데이터가 폭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양한 어떤 이런 유형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가 전에 지금 이제 페이스북을 닫아놓긴 했지만 뭐 여기 핀터레스트가 되었든 저는 이제 핀터레스트 이런 것도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데이터 양이 어떻게 돼요? 실시간으로 많은 양의 정보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게 돼요? 등장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유형의 이런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사진에 대한 거거든요.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자체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유튜브의 동영상. 제가 아까 유튜브에 이제 잠깐 이제 촬영을 하긴 잠깐 봤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떤 이런, 뭐 유튜브의 이런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본 동영상들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너의 목소리가 보여인가요? 뭐 있잖아요. 들려인가? 이걸 좀 봤는데, 여기도 보면 어떻게 돼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은 유튜브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트위터 같은 경우는 140자 단문으로 올라오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글이라든지 뭐 사진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이미지 기반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량이 지금 어떻게 돼요? 무수히 많이 폭증이 되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게 돼요? 도로 또는 건축물 등에 내장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든지 IoT, 사물 인터넷이겠죠. 이 등에서 막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생성이 될 그런 전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빅데이터 정의는 뭐 뒤에서도 좀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는 이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정보량이 증가를 하고 있죠. 대규모 데이터가 중대 이슈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큰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많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나온 설명처럼 어떻게 돼요? 기존에 어떻게 돼요? 관리 및 분석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 이 자체를 바로 뭐예요? 빅데이터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과거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디 사용이 되느냐? 천문 또는 항공 우주 정보라든지 또는 인간 게놈 이 정보 등이라든지 특수 분야에 산정이 되었습니다. 또 의학 쪽이든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 ICT의 어떤 이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게 돼요? 특정한 분야가 아닌 전 산업 분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 돼요? 이런 공공기관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이 대규모 데이터와 관계된 어떤 기술들이 있죠. 또는 도구. 예를 들면 수집하는 도구 또는 저장하는 도구 또는 검색 또는 공유, 분석, 시각화하는 이런 도구 등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의 유형, 그러니까 하나의 빅데이터 기술이잖아요.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이 스마트 데이터의 어떤 혁명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 데이터가 폭증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존의 데이터에 어떻게 돼요? 저장, 관리, 분석 기법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빅데이터로의 어떤 환경문화로 해서 정보사회 패러다임 변화 자체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용어를 들어보셨죠?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것들. 그 인플루언서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나를 따르는 팔로워라든지 이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트위터 보면 팔로워들이 많다. 또는 페이스북 같은 게 친구가 많다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내가 파워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또 빅데이터는 추출, 저장, 분석 또는 어떻게 돼요? 시각화, 예측 또는 어떻게 돼요? 적용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향상 및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정보사회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자체는 아까도 많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어떤 힘이라든지 힘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여기서 보시게 되면 PC 시대냐, 인터넷 시대냐, 모바일 시대냐, 스마트 시대냐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패러다임 변화 자체는 PC 시대는 디지털 또는 전산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시대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라인 또는 정보화로 가고 있고요. 또 모바일 시대로 가게 되면서는 소셜화 모바일화가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스마트 시대, 앞으로 미래겠죠. 스마트 시대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지능화 기기나 사물 정보화 자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T에 대한 어떤 이슈 자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PC나 PC 통신 또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형태의 포커스가 PC에는 맞춰져 있고요. 인터넷 시대에서는 초고속 인터넷 또는 WWW라든지 웹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IT 이슈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고, 모바일 시대는 말 그대로 모바일이니까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대는 빅데이터 또는 챗GPT, 이제 사물 네트워크, 이제 M2M이겠죠. 이제 머신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분야 같은 경우는 PC는 뭐 PC 및 OS가 들어가는 거죠. PC는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든지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인터넷 시대로 오시게 되면서 포털 검색에 이제 웹 2.0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바일 시대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 그리고 앱 서비스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가 나오게 되고, 스마트 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래 전망이라든지 상황인식 또는 개인 맞춤형에 대한 어떤 이런 서비스들이 좀 더 중대 이슈로 부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업들은 이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MS, IBM 등이 있고요. 또 인터넷 시대는 구글, 네이버, 유튜브 등이 있고, 모바일 시대 같은 경우는 애플 또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IT 비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PC 시대는 1인 PC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하나였던 PC가 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1인 1PC. 그 인터넷 시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클릭이 코리아. 그리고 모바일 시대는 손안의 PC, 뭐 소통을 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IT 비전이 있었고, 스마트 시대가 가면 어떻게 돼요? IT 웹 앱으로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PC 시대에서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스마트 시대로 흐름을 가고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어떤 의미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는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마트 시대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대는 보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스마트 시대는 아직 기업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MS, IBM 같은 경우는 이제 PC 시대에 이제 등장한 기업이고, 인터넷 시대는 구글, 네이버, 유튜브 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모바일 시대에서는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기업들이 없어졌어요. 아직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시대에는 어떻게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게 될 것같아요. 아직까지는 없죠. 아직까지도 IBM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이 스마트 시대에 대비하고 MS도 마찬가지겠고, 구글 또는 네이버, 유튜브,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다양한 어떤 기업들이 현재는 스마트 시대에 똑같이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